이번에는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지난 회차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어떤 함수의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이 대문자 fp였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대문자 gp였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누구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그냥 라플라스 변환의 곱이 될 것인가. 오리지널 함수를 곱해서 그 라플라스 변환하면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오리지널 함수하고 오리지널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해서 적분을 하라.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f의 아규먼트는 t 빼기 타우, 그 다음에 g의 아규먼트는 타우니까 두 아규먼트의 합이 t가 되는 이제 그런 모든 조합에 대해서 타우를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하면 이제 그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걸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 이걸 약식 기호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f 스타 g라고 써요. 근데 f 스타 g나 여러분 g 스타 f나 이제 똑같아요. f와 g를 컨볼루션 하나, g와 f를 컨볼루션 하나 똑같다. 이제 이런 과정, 두 함수를 저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과연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이에요. 단 이제 A, B, C는 상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이 필요한데, 초기 조건을 편의상 y0, y'0는 0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인 초기 조건에 대해서도 금방 확장할 수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계속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죠.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물리의 예로 얘기하면 다이아미터 하모닉 오실레이터 아니면 RLC 회로인데 시간에 의존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게 또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선형성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자면 얘는 이제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죠. 소스 텀이 0이 아니니까. 자, 이게 선형이고 소스 텀이 있는 이제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니까 이것을 일반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의 합이 될 텐데, 자, 한번 옛날에 배웠던 것과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봅시다. 양변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제 이런 초기 조건 하에서 얘는 a p 제곱 b p 더하기 c의 대문자 y는, 그 다음에 이제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대문자 p라고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따라서 내가 솔루션을 구하고 싶은 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그냥 다 알았네요. AP 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분의 FP.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걸 보고 테이블을 찾아보고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게 되나, 그래서 거꾸로 이제 y를 찾아라. 그게 앞에 구절에서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컨볼루션을 이용하자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요걸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봤냐면 앞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 특히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트라이얼 솔루션을 생각을 하라고 했죠. 트라이얼 솔루션으로 y는 뭐 exponential 람다 t다 이런 트라이얼 솔루션을 생각을 해서 그 함수를 대입하면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 쓴 이게 바로 그 2차 방정식과 똑같은 거네요. p 자리에다 람다를 쓰면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똑같은 문제를 푸니까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엮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트라이얼 솔루션을 이용해서 구했을 때처럼 얘를 한 단계 이제 변형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자, 요게 분모가 2차식이니까 내가 걔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책에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자, 인수분해를 했다고 치면 이제 요렇게 꼴이 될 거고요. 대문자 fp 나누기 이제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쓰고 그다음 이제 이 컨볼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a와 b는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컨볼루션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 내가 y를 구했어요. y를 구해봤더니 상당히 좀 복잡한 이런 뭐가 나왔네요.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이제 쓰겠다는 얘기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똑같은 거예요. 대문자에는 이제 대문자 f에다 붙였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앞에다 붙여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대문자 yp인데 이 구조가 뭐예요? 이 구조가 바로 요 구조랑 똑같네요. 여기서 내가 물어봤던 거랑 질문이 똑같은 거야.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했더니 두 개의 함수에 곱이 됐어요. 자, 두 개의 함수에 곱이 됐어요. 내가 얘는 누구의 라플라스 변화니까 알고 있죠? 소문자 f의 라플라스 변화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라플라스 변환이죠? 이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 우리 테이블 찾아보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솔루션은 무엇이다? 오리지널 솔루션은 저기랑 맞춰주려면 대문자 a를 여기다 붙여주는 게 낫겠네요. 사실 대문자 a는 1로 놔도 상관없어요. 1로 놓을 거예요. 책에서 그냥 썼기 때문에 난 썼는데 얘는 1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얘는 1이야. 그래서 식을 좀 깔끔하게 쓰고요. 자, 그러면 얘는 누구의 라플라스 변화냐?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사실 대문자 f는 구할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라플라스 변환인가? 찾아낼 수 있죠.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컨볼루션 이것에 의해서 t는 뭐가 되는 거야? yt는 ft와 gt의 컨볼루션이구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 답이 됐잖아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풀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제 내가 설명을 한 걸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변환해서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ft는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있는 거 갖다 쓴 거고 g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g는 누구? 이거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 GT를 한번 구해봅시다. GT는 자, A와 B가 같으냐, A와 B가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A와 B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가 다르면은, 자, 일단 A와 B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P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이죠? 분모에 누가 제곱이 됐네. 그럼 얘는 제 오리지널 함수에서는 T를 하나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T exponential A T 이게 되겠네요. 그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서로 다를 때에는 자, 내가 얘를 이제 부분분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다 좀 쓰기가 좀 그렇네요. 자, 얘는 부분분수로 어떻게 P 더하기 A분의 1, P 더하기 B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뺀 다음에 여기 B 빼기 A, 이제 이렇게 하면 부분분수로 나눠지고, 그럼 이제 얘는 B 빼기 A분의 1에 P 더하기 A분의 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A T, exponential 마이너스 B T,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 플러스네요. 자, 이게 이제 GT. 이제 다 구한 거야. FT, 이 모양을 딱, 이 미분 방정식을 딱 보는 순간 내가 GT는 이제 뭐가 되는구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래서 컨볼루션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과정을 잘 보시면, GT를 구하고 있는 요 과정이,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그 과정이랑 똑같죠. 그래서 뭐 이 중근이 나올 때는 뭐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건 똑같은 과정이 돼요. 좁은 화면에서 막 왔다 갔다 써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한번 깨끗이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과연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하나, 그 한번 연습 문제를,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은 요런 초기 조건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제 어떻게 확장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린다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절인가 9절에서 했던 그 전적으로 라플라스 변환만 사용하는 거, 이제 그걸 한번 해볼까요? 자, 양변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P제곱 3P 2 Y가 되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t를 쟤는 P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yp는 쟤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예요. 그럼 이제 테이블을 찾아가서 이제 누구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얘가 되는지 그걸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걸 하는 방법은, 내가 이제 간단한 유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을 금방 할 줄 알아요. P 더하기 2는 어떻게 되고, 뭐 P 더하기 1분의 1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내가 부분분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부분분수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부분분수로 나누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자,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얘는 이제 먼저 앞에 거를 뒤에 거를 부분문수를 하면 쟤는 p 더하기 1 빼기 p 더하기 2분의 1 이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쟤는 일단은 p 더하기 1에 제곱분의 1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빼기 p 더하기 1, p 더하기 2가 나오니까 이제 그것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났네요. 이거는 yt는 p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1은 자, 쟤는 p 더하기 1분의 1을 미분하면 저게 나오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그 p 더하기 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t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하게 되려면 거기다 이제 t를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죠. t를 하나 곱해주면 자, 요게 바로 p 더하기 1분의 그 제곱분의 1의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t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자, 요게 답이 아니라 요게 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아니라 컨볼루션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컨볼루션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y 라플라스 변환을 저 소스 텀에 있는 요것과 소스 텀에 있는 이것과 이걸 완전히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에서 나온 요것 p 더하기 1, p 더하기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요 소스 텀 얘는 누구의 라플라스 변환이냐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라플라스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라플라스 변환이냐? 얘는 이미 한번 부분 분수로 다 나눠놨으니까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t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그냥 바로 이제 답을 적는 거야. 답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0서부터 t까지 여기다는 누굴 적느냐? 요 함수의 t 자리 대신에 t 빼기 타우. 그럼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t 빼기 타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s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는 요 함수의 t 자리에다가 s t s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한 번 적분을 더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적분을 한 번 더 하는 셈이 돼서 일단 이제 요거 먼저 적분해 보면 얘는 exponential 플러스 s와 exponential 마이너스 s가 캔슬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적분이 s에 대한 적분이 t 곱하기만 됐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분은 적읍시다. 이제 t는 이제 적분 변수랑 무관하니까 바깥으로 다 나가고 0에서부터 t까지 exponential 이제는 s ds가 되겠네요. 그죠? 2s 빼기 s니까. 그럼 얘 적분하면 exponential t 빼기 1이니까 exponential t 그러면 exponential t가 된 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제 1이 된 것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볼루션. 자, 여러분 이제 어느 방법이 더 쉽습니까? 요 1번 방법이 더 쉬운가요? 아니면 2번 방법이 더 쉬운가요? 자, 여러분 이제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1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적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읽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컨볼루션 방법이 많은 경우에 더 유용해요. 왜 유용할까요? 왜 유용하냐면 이제 물리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리 문제를 생각하면 이제 이 파트가 뭐죠? 기본 운동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다, RLC다. 그럼 저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드라이빙을 익스포넨셜하게 할 수도 있고, 사인 함수로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라이빙 포스를 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이 드라이빙 포스의 라플라스 변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함수가 조금만 복잡하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간단하게 내가 테이블을 찾아서 이 제대로 된 솔루션을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지금은 아주 단순한 드라이빙을 했기 때문에 쉽게 답을 구한 건데, 그의 반면에 지금 이 방법은 여기는 어떻게, 이제 여기 와서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내가 미분 방정식을 한 번 풀어야 돼. 아니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라플라스 변환은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면 고정된 물리 시스템에나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요곳에 컨볼루션 구조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운동 방정식이 다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드라이빙 포스죠. 드라이빙 포스인데, 드라이빙 포스의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이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여기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지수함수든 삼각함수든 뭐 온갖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함수는 그냥 갖고 들어오고 내가 이 적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 컨볼루션을 이용하는 거는 내가 적어도 답은 이렇게 딱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은 이것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고, 거기서 또 거꾸로 또 역변환을 찾는 건 더 어려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일반적이다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언제나 내가 답을 풀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라는 게 꼭 더 쉬울 이유는 없는 거야. 아주 쉽게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애를 구하는 방법은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지만 이 간단하게 해를 내가 눈으로 딱 통밥으로 이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항상 구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제너럴하다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특별하게 문제를 간단하게 풀이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이제 모든 출발은 이런 제너럴한 일반적인 방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예제들을 더 풀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예제들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